안녕하십니까? 오늘 부산의 한 고가도로에서 달리던 승합차가 난간을 뚫고 8m 아래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는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2명은 크게 다쳤는데요. 먼저 오늘 사고 소식을 김윤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부산 동구의 한 고가도로. 1차선을 달리던 승합차가 곡선 구간으로 진입합니다. 왼쪽 난간에 붙는가 싶더니 중심을 잃고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승합차는 결국 난간을 그대로 뚫고 8m 아래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끝남과 동시에 이제 난간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었어요. 그러면서 차가 뒤집어지면서 그대로 떨어지면서 꽝 소리가 난 거죠. 추락의 여파로 이 승합차는 차량 전체가 형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52살 장모 씨가 숨졌고 동승자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동승자는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다리 아래 도로에는 지나가는 차량이 없어 2차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공사 현장 동로 사이로 알려진 이들은 함께 집으로 가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과속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측에 핸들 들다가 과속하다가 핸들을 미처 똑바로 못하니까는 추락하지 않았나 그래. 부산에서는 지난 15일에도 6m 높이의 교량에서 택시가 추락해 승객이 숨지면서 도로 난간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어제 오후 사하구의 한 아파트 뒤편 경사면에서 흙과 돌이 흘러내려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비가 잦은 장마철을 앞두고 있어 걱정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커다란 돌 무더기가 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습니다. 돌 무게 때문에 철조망은 휘어졌고 낙석 방지용 안전망도 여기저기 찢겨 있습니다. 사하구의 한 아파트 뒤편 경사면에서 흙과 돌이 흘러내린 겁니다. 아파트 뒷산 일부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돌과 흙 일부는 안전망을 뚫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에 주민 6명은 경로당 등으로 급하게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하늘에도 조금 내리면서 그것만 막는 공사. 그러니까 임시공사만 한 거라 이게. 관할구청은 당시 내린 비로 토사가 흘러내린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봄철 해빙기 땐 낙석 사고가 잇따르는데 지난 2월 승악산 낙석 사고 등 부산에선 올해 들어 벌써 낙석 사고가 3차례나 발생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있던 물이 팽창하면은 벌어지겠죠. 예. 벌어지고 다음에 녹으면 벌어진 것이 미끄러지겠죠. 이제 해빙기에는 언제든지 그런 사고가 제일 많이 나죠.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는 모두 704곳. 이 가운데 9곳은 붕괴 위험 지역입니다. 잇따르는 낙석 사고를 막기 위해선 꾸준하고 체계적인 정밀 진단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지금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부산에서도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정보원을 잠입시켜 수사했는데 이게 수사권 관련 논란으로 확대된 겁니다. 임선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17년 3월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이었던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필리핀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잠입한 뒤 반년 넘게 범죄 증거 등을 수집해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전송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검찰은 지난해 A씨를 귀국시키도록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참고가 될 사례를 공유한다며 검찰에게 수사 지휘권이 있어 경찰에 위법한 수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그렇다면 검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검찰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관은 대체 어디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의 근본적인 취진,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경찰의 수사 관련 내부 정보가 수사권 조정이란 미묘한 시기에 밖으로 드러나면서 양 기관의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추진이 부산시 뜻대로 다 된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단의 부정적인 결론과 2030 세계박람회 후보도시 확정에 이어 신공항 시민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토론회에서도 관문공항에 대한 낙관 논의 우세했는데 객관적인 상황은 그리 녹록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신공항 시민 토론회가 부산 상이홀에서 열렸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의 문제점과 동남권 신공항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는 자리. 최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가 국가사업으로 확정되고 나서는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분위기는 더욱 낙관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는 손님들이 전 세계에서 올 텐데 그럼 지금 공항 가지고 될 겁니까? 빨리 만들어야죠. 그러나 공항을 하나 새로 건설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린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시작한다 해도 세계 박람회 개최 도시가 결정되는 2023년까지 공항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관문공항을 하나 지어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데는 최소한 15년이 필요합니다. 인천공항이 한계점에 도달하고 정점을 일으키는데 한 앞으로 10년, 15년 거예요. 부산이 2030 세계 박람회 유치에 뛰어들긴 했지만 중앙 정치권에서는 박람회 개최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오사카 변수가 유치에 가장 큰 변수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원인 뒤에 우리가 또 하게 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부산시는 장거리 항공 노선 없이는 세계 박람회 개최가 불가능하다며 동남권 신공항을 2030 세계 박람회 유치와 연계시켜 추진한다는 전략. 그러나 실상은 미주와 유럽 노선 하나 없는 김해 공군 비행장이 오히려 2030 세계 박람회 유치의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동남권 신공항 추진 100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던 범시민 추진단도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중앙정부만 쳐다보는 부산시. 자칫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MBC 뉴스 이만행입니다. 올해부터 무분별한 상업시설을 줄이겠다는 해운대 해수욕장의 변화 보도해드렸는데요. 다음 달 개장을 앞둔 부산 지역 다른 해수욕장들 역시 줄어든 관광객을 붙잡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주차나 통영 문제 등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송광무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부산 지역 해수욕장들이 여름 관광객 맞이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다이빙 사고로 곤혹을 치른 송도 해수욕장은 올해 안전을, 광안리 해수욕장은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풀지 못한 숙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을 다녀간 국내외 관광객 1000여 명씩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내국인의 35%, 외국인의 15%가 교통 혼잡, 부족한 주차 공간 등 교통 문제를 숙제로 지적했습니다. 올해는 어떨까? 부산 해수욕장 주변에 최근에 새로 지은 대규모 공영 주차장은 이곳 광안리 수변공원 주차장이 유일합니다. 2년 전과 비교해 광안리 해수욕장 주차 공간이 200면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나 다대포와 일광, 임랑 해수욕장은 그대로이고 나머지는 오히려 주차 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려운 걸로, 땅이 잘 없, 땅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는. 도보 여행이 잦은 외국인 관광객 2명 중 1명은 언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가능한 통역사는 해운대 해수욕장이 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광안리와 송정해수욕장은 각각 1명에 그쳤고 나머지 해수욕장엔 아예 통역사가 없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고용한 통역사나 뭐 이런 분들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도 아니고 외국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난해 부산 7개 해수욕장 방문객은 4,100만 명, 전년도보다 15%나 줄었습니다. 세심한 해수욕장 관광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부산 항만의 구조적인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국가인권위 소속 A팀장이 부산 항운노조 채용비리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3일 서울 국가인권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압수한 자료를 분석 중입니다. 국가인권위 측은 압수수색 직후 A팀장을 직위 해제했으며 현재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남구 번영로 해운대구 방향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수영터널 안에서 31살 A씨가 모는 승용차를 발견해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 40km 추격 끝에 경찰은 경부고속도로 양산 방향에 진입한 차량을 길목에서 기다리다 갓길로 유도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부산 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간만부두 유해 화학물질 저장소 설치가 가시화되면서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박재범 남구청장과 주민 100여 명은 오늘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입장 발표회를 갖고 설치 예정 장소에서 반경 2km 안에 1,900가구가 살고 있다며 저장소 설치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